네, 성공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늘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관심주 종목 탑10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와운의 김동엽, 이광무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이죠. 오늘부터 특별히 실시간 유튜브 댓글, 베스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어떤 이벤트인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성공투자 오후 증시가 이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이 베스트 댓글을 선정해 한경 매겨진 1년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한국경제TV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베스트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만큼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 종목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뜨거운 10위 종목 공개합니다. 네, 지난 26일부터 새내기주 가격 제한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신규 상장주들의 급등세가 두드러집니다. 그 안에서 알맥과 오픈롤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장 첫날 뜨거운 관심 속에 신규 상장주들 주가 널뛰는 흐름이죠.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오픈롤, 알맥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어제 상장한 CQ센이 4위, 신규 상장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초가 따로 없이 공모가로 상장 첫날 가격이 시작돼서 가격 변동폭 공모가 60에서 400%까지 확대가 됩니다. 전일 그 첫 주인공 상장한 CQ센이 200%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상장한 알맥과 오픈롤이 장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8조 규모의 청약 증거금을 모은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주 알맥이 400%까지 급등하나 기대를 모았으나 따따블에는 실패한 모습인데요. 상장 이벤트성 단타 수급이 유입되는 만큼 이 변동성에는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알맥과 오픈롤이 10위입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알맥 상장에 알루미늄 부품사 관심도 높아지나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호실적 전망과 함께 자동차 부품주들 동반 상승 속에 오늘의 9위는 한주라이트메탈입니다. 알루미늄 경량화 부품 업체로 한주라이트메탈,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또 시설 투자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더불어 자사주 취득과 소각 결정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EV9 등 전기차 부품 생산 라인의 확대와 대규모 수주에 대응해 나가고 또 증권가에서는 슬로바키아 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가격 안정화에 따른 원가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향후 실적이 회복되는지 여부도 같이 주목해 봅니다. 9위는 한주라이트메탈이 차지했네요. 네, 계속해서 8위 종목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이 강한 가운데 장중 VR까지 걸린 아진산업이 8위입니다. 오늘 강한 급등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흐름이 나오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단숨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이 차체 부품업체 아진산업, 고강도 소재 성형 기술이 부각되면서 현대차 기아의 추가 수주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을 갖고 있는 만큼 현대차 그룹주의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를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대차 기아 깜짝 실적 전망과 함께 목표가 상향 움직임이 나오자 더불어 자동차 부품주들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향후 전기차 판매량 목표치를 상향하고 북미 시장에 대한 성장을 기대감을 키우면서 작년 미국 전기차 부품 공장 설립에 4,400억 원을 투자한 아진산업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 기대 속에 오늘의 8위를 차지했네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광무 파트너님, 네. 알맥과 오픈롤입니다. 어제 이제 CQ센이 강했고 네. 오늘 이 두 종목의 급등에 나오고 있는데 이 단타 수급의 유입이 아주 활발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네. 상장주 공모 청약도 해볼까 하는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들의 이 열기를 어떤 시각으로 보셨어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열의 모습이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내용들 떠나서 지금은 시세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CQG에 대한 움직임들을 예시상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상장하는 오픈롤이나 알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지 않았을까.
오늘 시장의 거래 대금을 많이 흡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픈론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 플랫폼 회사라서 이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맥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저는 이제 전기차 상에 네.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알맥에 대한 기업은 좀 많이 들춰볼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신규 상장 시점에서는 지금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 가격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켜볼 관점인데요. 우선 이제 알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쪽 파트에서만 1조 5천억에 대한 수주가 쌓여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시장에 대한 점유율 또 진입을 잘한 회사인데요.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배터리 모듈에 대한 수요도 안정적인 고객사를 좀 지니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에 대한 과열 현상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맥은 워낙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이죠.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에 대한 성장 모멘텀 다만 지금 신규 상장에 따른 열기가 과열된 만큼 가격이 안정된 이후에 알맥을 중심으로는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9위 한주라이트 메탈도 살펴볼까요? 오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인 좋은 흐름 속에 한주라이트 메탈 이 경량화 관련주들도 움직이는데 전환사채 발행 이슈도 오늘 맞물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의 상승을? 네, 오늘 뭐 2분기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다음 주 되면 바로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입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많은 그 뉴스 기사들이 특히 자동차 완성 업체들의 실적에 주목한다 이러면서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승이 좀 담보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완성 업체들이 올라간다라는 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1차, 2차 벤더 업체들의 실적도 같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동반 상승세가 나오는 가운데 경량화 이슈까지 맞물려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유독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알루미늄 관련해 갖고 경량화 이슈를 갖고 있는 한주라이트 메탈은 지난 그 5월 중순께 강한 상승 이후에 한 달 정도 거의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지지선이 좀 공고하게 만들어진 이후에 한 2, 3일 전부터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고 오늘 이제 자동차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함께 좀 뛰쳐나가는 모양을 만드는 것 같고요. 200억 정도의 전환사채 이슈는 어찌됐든 1년 정도 가까이는 물량의 부담 없이 돈을 수혈받은 만큼 동사의 어떤 캐파를 늘린다던가 이런 쪽에 사용될 확률이 높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 수준인 한 7천 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었잖아요. 네, 여기 실적에 실적 대해서는 회복도 2분기 괜찮나요? 네,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거로 네. 방금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만 원가로 쓰이는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슬로바키아에 있는 공장도 2분기 이후에 BEP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1분기보다는 숫자적으로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자동차 부품 하면은 가장 탄력적으로 또 오늘 움직였던 아진 산업이 8위입니다. VR까지 걸렸어요. 근데 맞습니다. 단숨에 또 전고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 발표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네.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요한 키워드 자체가 자동차였던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북미라는 키워드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이제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를 양산했을 때 이 전기차에 대한 무게를 낮추는 경량화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차체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전장 부품, 전기 자동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요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큰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가장 유리한 면은요. 미국에서 지금 기아차 생산 공정이 있는데 조지아 공장에서 아웃소싱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연결성이 좀 있고요. 이 때문에 북미 사업에 대한 시장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 이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이 시장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이제 북미 시장에서 판매를 굉장히 크게 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이 순위도 4위까지 했다라고 할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 자동차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상당히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판넬에 대한 성형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차후에 이
이 공급난에 대한 리스크가 좀 된다라면은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뭐 반사적인 이익을 달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북미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레벨을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현재 위치에서는 6,500원대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박스권에 많이 갇혀 있었던 4,000원권을 쉽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레벨로 올라간다라면은 2015년도 때 고점까지 올려다 보셔야 되는데 이때 고점 위치가 8,5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슈팅에 대한 구간을 9,000원대까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 라인 때는 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으로 한 달계 레벨업된 또 자리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자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서 오늘 장의 관심주 7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테마 안에서는 설탕, 감미료 테마가 강합니다. 그 안에서 경인양행이 7위입니다. 이 제로 음료 등에 쓰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다음 달 분류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반사의 기대감으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체 감미료로 사카린을 제조하는 경인양행뿐만이 아니라 설탕주 대한제당, 그리고 삼양사, 네오크레마 같은 종목들이 엮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당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 슈가플레이션을 촉발하면서 설탕으로 묶이는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했다가 설탕 가격 상승이 살짝 주춤해지면서 차익 실현에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재차 이슈와 함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테마 이슈에 반응을 하는 만큼 변동성에는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7위 경인양행입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오늘 자동차와 인프라주들이 두 축으로 시장 안에서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프라주 효성중공업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추세 견조하고요.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산업용 변압기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북미 전력 인프라 업황의 호황과 맞물린 수요의 기대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산업용 변압기 중에 33% 이상은 30년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 변압기 수명이 30에서 40년인 점을 고려하면 노후화된 변압기, 지금이 그 교체 시기로 그에 따른 폭발적인 수요가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북미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호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초고압 변압기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에 따른 변압기 수요 증가도 한몫하면서 이 복합 호재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법인의 적자도 축소되고 중공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과 맞물려서 1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2분기부터 실적 본격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하반기의 기대를 키워가고 있는 효성중공업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7위와 6위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김동엽 대표님, 경인양의 7위 종목부터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설탕 감미료 테마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 경인양행을 필두로 해서 오늘 그 테마의 힘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지난번에 이제 사탕수수 뭐 작황이 좀 부진하다든가 이래가지고 설탕 가격이 국제 시세가 이제 급증한다고 그랬을 때 경인양행이 먼저 치고 나간 종목은 아닙니다. 뭐 대한제당 같은 것들이 먼저 선도주 역할을 했는데요. 어제 저녁 때 나온 그 WHO발 그 아스파탐에 대한 발암 물질 분류 가능 소식은 이제 인공 감미료라는 것과 좀 맥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스파탐과 유사 어떤 성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발암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쪽을 보다 보니 사카린이라는 게 이제 떠오른 거고 어제 시간에부터 상한가 가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당연히 강하게 출발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사실 3, 4년 전에 그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수출을 제한할 때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요. 원래 염료를 뭐 글로벌 단위로도 거의 굉장히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만 반도체 소재라고 하는 포토레지스트의 원료가 되는 강강제라든가 이런 것 쪽도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쪽 그 전라도 지역에 굉장히 큰 증설을 통해 가지고 캐파를 굉장히 키워놓은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세가 못 갔던 것뿐이기 때문에 오늘 설탕이라든가 뭐 이런 감미료 관련해서 이슈가 됐지만 회사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은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 경인양행에 대해서는 설탕이라든가 이런 단순 테마로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좀 소외됐다가 이번에 굉장히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히스토리나 뭐 능력이 있는 회사구나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좀 테마성 설탕 섹터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네. 이런 관점이고요. 저는 가격적으로는 5,000원대 잘 무너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 기준으로는 6,2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설탕, 감미료 관련주와는 다르게 사카린 관련주로만 보기보다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챙겨보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효성중공업 6위 종목입니다. 오늘 전력 인프라 쪽이 강한데 아무래도 미국 GDP가 호조를 보이기도 했고 또 실적 시즌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 미국의 교체 수요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 신규 관점으로 많이 올라서 안 보다가도 이제 시작이야라고 하면서 또 다시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신규 관점 어떤가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도요? 최근에 이제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견고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오늘 날짜에서는 상당히 좀 신고가 위치에서 급등세가 연출돼서 현재도 지금 10%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전체적인 특징주에 대한 키워드로 이야기 드렸을 때 자동차하고 북미가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름에서 중공업 사업은 꾸준하게 안정적인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유럽이나 또 이 북미 또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해서 해외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미에 대한 키워드를 상당히 좀 앞으로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앞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변압기 교체 시기가 좀 맞물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앞으로 노후된 변압기에 대한 교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전기차 구축에 필요한 변압기 사용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을 효성중공업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에서 변압기 교체 시기가 나왔다. 투자가 좀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공급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변압기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많지가 않고요. 쇼티지가 난다고. 그렇죠. 네. 대부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종목이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신고가 흐름에서 급등세를 연출했지만은 저는 좀 더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위치는 11만 1,000원대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5만 원에 대한 레벨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변동성, 점프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큰 점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목표가도 높게 봐주셨어요. 15만 원까지 전력 인프라주들 강한 흐름과 더불어서 효성중공업 또 추가 상승 여력까지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네,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조선업계 10년 동안의 다운사이클을 딛고 이제는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유망업종으로 꼽곤 하고 있는데요. 그중 현대미포조선 사흘 만에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9% 오르면서 83,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6월 들어서 화장품 중소형주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일본양 매출로 시장에서 재평가받았던 VTGMP가 실적 기대감 속에 또다시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두드러진 상승 보이면서 7.2%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강했던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진 세미캠은 두드러진 양봉을 연이틀 쌓아가고 있는데요. 2분기까지는 부진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수급이 긍정적입니다. 기관이 6거래일째,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 8%의 상승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개발 성공에 전 세계적으로 살 빼주는 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펩트로는 2023년 미국 당뇨학회에 참가한 후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 텀시트를 수령했다고 밝히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들어 가파른 상승 보이는 가운데 6월 초 8,000원대에서 현재 13,350원 선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종목 공개해볼까요? 엔터주들 다시 반격에 나서나요? 기관 차익 실현 속에 쉬었던 주가 재차 반등을 주는 JYP 엔터가 5위입니다. 글로벌 걸그룹 론칭 프로젝트 A2K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다음 달 본격 공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4일 A2K 첫 에피소드를 JYP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A2K의 성공 여부, 주요 모멘텀으로 하반기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이지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앨범 활동이 집중되면서 실적 기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이번 2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교보증권에서는 엔터준의 최선호주로 JYP 엔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6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 시총 5조 원 돌파의 기대까지 키워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JYP 엔터가 오늘의 5위네요. 네, 한 계단 더 높여서 4위 종목도 공개해 볼까요? 장중 7% 급등 이후에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주가 다시금 꿈틀대는 현대로템이 4위입니다. 전일 공시를 내놨습니다. 경영상 비밀 유지 약정으로 7월 6일까지 계약 상세 내용 공개를 보류한 가운데 22년 매출액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따른 납품 계약 확장으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또 폴란드와의 K2전차 후속 계약 추진 등 해외 수주 모멘텀도 유효하고 또 철도 부문도 올해 수주 잔고 9조 원 돌파, 역대급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방산, 철도 그리고 수소 사업에 대한 성장성까지 유효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산 부분의 실적 성장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연내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체결 여부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현대로템이 4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이번 주 강한 탄력을 보여준 현대오토에버가 오늘의 3위입니다. 이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기반으로 2027년까지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제시를 했고 초과 상향에 대한 기대까지 맞물리면서 주가 급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5년간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 고도화에 1조 1천억 원을 투자하고 또 눈높이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오늘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도 양호한 실적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압축 성장에 당연한 기업이다.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오늘 딱 그 전 고가 14만 7,500원을 찍고 내려왔는데 돌파의 힘을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현대오토에버가 3위입니다. 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에 대한 전략 세워볼까요? JYP 엔터주 좀 오랜만에 나왔는데 김도우 대표님, A2K가 곧 출격을 하나 봅니다. 실적 기대도 높고 다시 좀 반등 기대 가져볼까요?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뭐 한마디로 지금 엔터 쪽에 대해서는 사실 극상의 상승을 요새 많이 거둔 만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드리자고 치면 과실을 좀 거둘 때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엔터 4대장 종목 중에 제대로 오르는 건 JYP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사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전부터 기세가 좀 꺾여가지고 완만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들이거든요. 물론 지금 뭐 아이돌 그룹들의 신규 런칭이라든가 뭐 월드 투어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지금 성과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은 이미 1분기와 2분기 최근까지도 회자가 많이 되고 뉴스화는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 주가의 피크를 좀 만들고 있었다고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지금
제어협회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레이블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A2K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을 다음 달에 이제 신규 런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값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마 다음 달 중순 정도에 런칭을 해서 정말 대단해라고 한번 찬사를 받게 되는 순간이 저는 거의 주가상으로 피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일단 이쪽은 굉장히 집중이 돼 있고 많이 올랐고 좋아하고 실적에 대해서 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 단계까지 이르렀는데요. 다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이제는 줄여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저는 15만 원 정도쯤에 도달이 되면 정말 많은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용기를 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1만 2천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JYP엔터는 A2K로 만약에 고점을 찍는다면 슬슬 과실 좀 따먹을 때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주들도 최근에 좀 기세가 꺾인 분위기거든요. 이광 파트너 다른 엔터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역시나 이제 다른 엔터주 보기보다는 네. JYP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엔터주 대비해서 안정성이 좀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뢰도를 많이 받아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외형적 성장에 대한 기회가 있다라면은 마진 개선에 대한 고마진 효과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실적 성장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이 뭐 상당히 좀 성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적인 활동이 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콘서트 효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소속 연예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콘서트가 상당히 큰 수입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때까지는 좀 더 연장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MD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굿즈 사업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좀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플러스도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JYP엔터 중심으로 말씀을 네. 해주셨고 다만 고점을 조금씩 높여갈 때는 좀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까지 김도윤 대표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현대로템입니다. 계약 체결 소식, 일단 상대방은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는데 오늘 잠깐 주가 이제 꿈틀댔다가 내려왔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고 현대로템 지금 시점에서는 이광 파트너는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 기대감을 만들어놨습니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은 7월 6일 날 공개해줄게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딜까요? 그래서 이제 7월 6일 날 어딜까가 궁금해서 네.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가에 대한 하방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다시 한번 좀 회전할 수 있는 좀 상방에 대한 부분들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K2 전차가 폴란드에 인도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네. 그렇게 되면은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명시되진 않았지만 폴란드에서 추가적인 2차 계약에 대한 성과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재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7월 6일 날 어디일까가 궁금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궁금증을 기대하는 상방이 좀 더 점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수주 소식을 잇따른 이제 발표 공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김동엽 네. 대표님도 어디일까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계세요? 네, 어딜까 저도 기대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폴란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요새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가성비 또 다른 그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의 관심도 이런 것들 굉장히 표현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관심이 많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 만큼 폴란드 말고 그 외의 세력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주가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현대로템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7월 6일 또 계약 상대방이 공개되는 만큼 어디일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4위 현대로템 진단 들어봤고요. 이제 3위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장기 박스권 딱 그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눈높이를 높여잡고 있는데 과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지 김도윤 대표님 기대감 좀 갖고 계세요? 예. 뭐 얼마 전에, 그러니까 3일 전인가 했다라고 하는 아까 브리핑 해주셨는데 CEO 코퍼레이트 데이라고 하는 거에서 재밌는 얘기가 한 두 가지쯤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연초에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모아놓은 거는 2025년도 매출액을
4조 원 안 되는 걸로 바라봤는데 5조 원이라고 네.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올해가 3조 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치면 1년 동안 1조씩 늘어나겠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2, 3일 강한 거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는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이 너무 IT 쪽에 투자를 안 해 이런 식으로 좀 불만 어린 목소리를 했는데 유수의 4대 그룹, 5대 그룹 따라가려면 지금보다 한 70% 이상은 더 투자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술적으로 보면 약 3년 정도 가격대가 10만 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의 이제 장기 네. 박스권을 기록을 했는데 3일 동안 견조하게 올라서 박스권의 상단까지 올라왔거든요. 뭐 일주간 거래만 보면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온 건 맞는데요. 지금 그 회사에서 예상하는 그런 목표치라든가 이런 것들 도달되면 뭐 지금보다 좋은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입니다만 제가 예상을 해봤는데 이 동사의 OP 마진이 약 6%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2025년도에 매출단 5조를 잡고 6%를 잡으면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내외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3조 8, 9천억 정도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회사에서 바라는 뭐 기준값은 훨씬 높겠습니다만 4조 원 쉽게 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그냥 목표치만 부여돼 갖고 말잔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이번 탄력이 거의 막바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정도 근접하는 흐름이 만약 더 나온다고 하면 역시 비중은 조금 줄여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지금 14만 7,500원 일단 3일 동안 강한 상승을 네. 통하고 거래량도 실리고 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다음 주 정도에 눌림목이 잠깐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에서 전망하는 목표치보다는 사실 회사에서 조금 뭐 부풀린 경험도 있지만 그래도 팩트 하나는 현대차의 IT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7월 달 중순 정도까지 조금 더 주가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15만 원 넘는 흐름이 한 번쯤은 나와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다면 또 그때 그것을 기회로 좀 활용을 하자. 이광 파트너도 좀 비슷한 네. 의견이실까요? 계속해서 이제 차량 내부에서 내가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몇 개가 될까? 이거를 숫자를 세본다면 이 기업이 계속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차량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트렌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박스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유 관점으로 좀 더 지켜보실까요? 저는 지금은 추세를 키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만큼은 그 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 반면에는 15만 원 선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비중 축소에 대한, 비중 조절에 대한 기회로 좀 활용해 보자라는 의견을 또 각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위까지 짚어봤고요. 자, 오늘부터 수요일, 목요일 또 베스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 저희가 또 고가의 상품을 드리는데 과연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 분위기는 뜨거울지 박소영 캐스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금요일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로땡님의 댓글입니다. 아직은 반도체 안 죽었습니다.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맞아요. 이 죽은 거라뇨. 이번 주 좀 달렸으니까 숨 고르고 쉬고 있는 거죠. 이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숨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공지성님의 댓글입니다. 이 자동차 전장 사업으로 LG전자도 실적 좋다는데 자동차는 이래저래 호재만 있네.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맞아요. LG전자도 전장 사업부의 서프라이즈한 매출이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 기아차의 2분기 실적도 시장을 압도하는 성적을 낼 것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산업의 레벨업, 주가 레벨업으로 이어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핫바님의 댓글입니다. 7월 2일 테슬라 2분기 출하 발표인 듯 맞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2일 발표되는 2분기 인도량에서 이 테슬라가 45만 대 이상의 인도량을 발표해야 높아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버티어님의 댓글입니다. 랭킹쇼 하반기 코스닥 유망주 탑20 특집에 펩트론이 15위였다고 말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역시 애청자 맞으신데요. 이 특집 때 눈여겨보셨던 분들 오늘 행복하실 것 같아요. 김동엽 파트너님이 열심히 얘기해 주셨는데 가지고 계신가요?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이벤트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당첨자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당첨자는 방송 말미에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에서 김동엽 대표님의 펩트론 모티노미트리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대망의 2위와 1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떤 종목의 순위가 높으실까요? 대망의 2위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격신하면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번 주 다시금 힘을 내주는 자동차 부품주 내사 화신이 2위입니다. 오늘은 랭크가 되어 있는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가 많네요. 이 현대차 그룹 내 화신의 셰시 점유율 56%로 제네시스, EV9 등 모두 화신이 수주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글로벌 생산 회복에 따른 글로벌 가동률이 향상되면서 현대차 그룹과 그 성장을 같이 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죠. 신사업 또 배터리 케이스 신설을 위해서 388억 원 규모의 투자 결정까지 내리면서 향후 수주 본격화에 따른 배터리 케이스 사업의 실적 성장 기대도 유효합니다. 이 현대차 인도 공장 증설에 따른 수혜 기대가 또 맞물리면서 인도와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종에 셰시를 납품하는 화신, 완성차 업체 2분기 호실적 전망과 함께 동반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네요. 오늘의 2위는 화신이었습니다. 자동차 쪽에선 지금 화신이 순위가 높고요. 대망의 1위 종목, 오늘 전력 그리고 건설기계 인프라 관련주들이 또 한 축에서 선방하는 가운데 대망의 1위는 전력주에서 차지했습니다. 대장 HD 현대일렉트릭이 1위입니다. 오늘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동반 성장 속에 역시 대망의 1위는 현대일렉트릭이 차지를 했는데요. 5월 변압기 수출 금액 전년 대비 124% 급증하면서 매달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수출 계속 좋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변압기 수요 확대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이 지금 치열한 또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엘리바마 공장 인력을 또 추가 확충하면서 강한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변압기 등 차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미국 에너지 회사인 엑셀에너지와 2천억 원 넘는 규모의 전력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역량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 샘코 마리타임으로부터도 792억 원 규모의 해상 변압기를 수주하면서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도 본격 진출합니다. 실적도 좋고요. 2분기 영업이익 100%나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1년치 일감 수주를 확보하고 올해 연간 수주 목표 35%나 상향했습니다. 고정비 감소하고 가파른 실적 성장으로 시총 3조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 7만 2천 원까지 제시하는 만큼 과연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더 높여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1위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자, 화신과 1위 종목까지 전략 세워볼까요?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는 화신의 순위가 오늘 가장 높습니다. 이광 파트너님, 네. 지금 자동차 부품주 오늘 많이 나왔는데 네. 화신이 2위를 차지한 그 매력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랜 이제 현대차의 파트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저는 자동차하고 북미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화신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제 실적 안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무거웠습니다. 또 다시 어제처럼 좀 갇히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에 대한 기조가 좀 자칫 좀 어제와 같았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 이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실적주로 바라본다라면 자동차 섹터를 먼저 봤을 겁니다. 역시나 자동차 이 판매 호조에 대한 내용들이 더해졌는데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이 순위가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80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더 높아진다라면은 실적 또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를 잘 팔았다라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동반 성장이 당연한 것 같고 현대차와의 오랜 파트너십이 있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차체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배터리 케이스와 같은 새로운 신규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나오는 좀 질문이죠. 네. 사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완성차 업체들이 3분기, 4분기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괜찮을까? 사실 좀 같이 걱정이 됩니다. 네. 김도혁 대표님은 화신 실적 발표 전후로 했을 때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걱정을 하시고 좋으면 이게 최고 아니야 이렇게 또 항상 의심하시고 맞아요. 그러는데 사실 주가라고 하는 건 항상 의심의 벽을 또 타고서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터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지난 분기도 좋았고 그 전 분기도 좋았는데 계속 이게 마지막이 아니냐고 계속 울부짖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현대차, 기아차의 2분기 실적에서 보여줄 수치가 뭐 이미 어느덧 아웃라인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3분기, 4분기에도 지속된다고 보는 시각이라서 네. 뭐 관련해서 이 1차 밴더, 2차 밴더에 있는 업체들 우리 이광우 대표님이 오늘 아주 키워드로 잘 말씀을 주셨는데 북미 쪽에 공장이나 현지 범위를 갖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어떤 전기차와 연관이 돼 있는 기업들은 사실 속도의 문제고 순환매의 문제거든요. 아까 우리 아진산업도 얘기 나왔지만 경창이 먼저 갈 때가 있고 아진이 먼저 갈 때가 있고 이번 텀은 제가 보니까 화진이 조금 더 먼저 네. 가는 또 추세 쪽으로 순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진산업보다 오늘은 화신의 순위가 높은 가운데 자동차와 북미 포인트를 맞춰서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긍정적인 방향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분석을 해볼까요? 효성중공업보다 또 순위가 더 높습니다. 역시 대장답게 더 기대감 키워갈 수 있을까요, 김도우 대표님? 예, 제가 오늘 아까 이제 브리핑해 주신 거 보면 최근에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 관련해 갖고 대규모 수주 계약이 있었는데 네. 저는 거기에서 이제 해석을 좀 잘 해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미국 쪽에 그 엑셀에너지에다가 한 2천억 정도의 그 변압기 공급 계약을 했는데요. 이 공급 시기가 언제까지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보통 어느 정도 단일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한 5년, 7년 이러면 에게 이거 분기로 나누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공급 시기가 실제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는 시작 시기가 2025년도에서 27년까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동네에 있는 맛집 가시면은 굉장히 줄 서가지고 먹는 집 보면은 저거 왜 확장 안 하고 계속 사람들 줄 서 있게 하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업 전략이거든요. 계속 줄 서 있게 만들어야지 이 안 집은 달라거든요. 영원한 맛집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동사도 어떻게 보면 너네 줄 서 있어줘. 2025년 돼서나 이제 만들어줄게. 이 회사 1년 매출이 3조나 되는 회사인데 2천억짜리를 굳이 지금 3년 있다가부터 만들겠다라는 건 그 내포돼 있는 뜻은 앞으로 우리 3, 4년치 물감은 이미 확보돼 있어서 너는 그 다음에 줄 서 있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덴마크 쪽 해상풍력 관련된 시설도 2년 동안 공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룡전기라든가 지금 한 2달 전에 그 생각 나네요. 이런 거 얘기하는 우리 그 특집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LS 일렉트릭 말씀드렸더니 우리 사회자님께서 현대일렉트릭은 어떤데요? 이렇게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주가가 4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6만 5천 원 하잖아요. 딱 2달 전이거든요. 네. 60% 올랐습니다. 근데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오르면 또 실적 피크아웃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매출액이 3조 4천억 원에 영업이익 OP 마진이 10% 정도 나온다고 보면 이 종목이야말로 시가총액 3조 대는 찍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25% 이상 업사이드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시장의 목표가보다 한 소끔 더 높게 8만 원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보다는 얼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미국의 쇼티지에 대한 그 수혜를 온전히 받고 있는 현대일렉트릭 굉장히 높게 또 바라봐 주셨는데 이광훈 파트너도 성장성 높게 보시나요? 네, 역시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북미네요. 네. 미국에서의 또 인프라 지출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가 정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변압기 자체에 대한 수요도 높지만은 변압기를
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시장까지도 상당히 뜨겁거든요. 네. 그래서 전선 관련된 종목까지도 확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땡땡 전선들도 네. 같이 또 움직일 여지가 있겠네요. 그럼요. 최근에 와서 LS 일렉트릭부터 현대 일렉트릭이 잘 나간다면은 네. 하위단에 있는 전선 기업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일렉트릭과 맞물려서 전선 관련주들의 확산까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막의 1위는 북미 포인트를 또 가지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차지했네요.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봤습니다. 오늘 실시간 유튜브 베스트 댓글 당첨자가 뽑혔다고 하는데요. 박소영 캐스터 어떤 분인가요? 네, 오늘부터 시작된 선물 이벤트 첫 번째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받아가실 분은 바로 인공지성님입니다. 네. 와우 라이브 wow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드릴 테니까요. 다른 분들도 다음 주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이 무려 17만 원 상당의 상품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베스트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드리는 만큼 오늘 안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직시 저는 이어지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와운의 김도겸 파트너 그리고 이광우 파트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